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듄 파트 2를 보고 왔습니다. 상당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잘 본 것 같고요. 파트 1을 좋아하신 분은 파트 2를 정말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듄 파트 2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것은 하코넨 가문을 표현하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어, 이번에 그 하코넨 가문의 이제 본선 같은 경우에는 기업 프라임인가 어쨌든 그 본선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 이제 대기가 너무 오염이 돼서 검은색 태양이 뜨거든요. 그 검은색 태양이 뜨니까 모든 것이 거의 하얀색으로 보입니다. 네, 또 특히 인상적인 게 베네게스테리트 사람들 입은 수녀복이 검은색 수녀복이 거기에서는 이제 밖으로 나오니까 하얀색으로 묘사되더라고요. 그 면에서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거의 모든 게 순백으로 묘사되는 그 환경에서 잔혹한 이제 검투를 나누고 있죠. 그런 묘사가 거기에 조금 궁극적이고 엄청나게 권위적인 그런 고대의 독재 국가 같은 그런 것이 하코네 그러면서도 이제 현대의 산업혁명 제국 같은 그런 게 이게 공존하죠. 그, 그 묘사가 참 재밌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우면서도 장혹한 위험한 그런 상상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코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제 사람 모순 같은 거는 진짜 하찮게 여기고 사람 고기도 먹어버리죠. 사람 고기도 먹고 이런 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제 상위 계층은 이제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냥 사람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용하는 그냥 물건 같이 취급이 되죠. 그냥 피어 없으면 바로 죽일 수 있는 그런 거죠. 취급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장식품으로 있는 남자와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너무나도 쉽게 죽습니다. 너무나 그 사람들에서 너무나도 쉽게 죽는 그런 장혹함을 보여주죠.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게. 그러면서도 이제 페이트 로타의 캐릭터도 아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원래는 페이트 로타는 하코넨 사람같이 음모를 보여주는 음모가였습니다. 이렇게 뭔가 삼남자 기질이 없었어요. 적과 싸움보다는 머리 싸움을 하는 캐릭터였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 그런 게 뒤바뀌었습니다. 조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계획을 생각하고 음모를 꾸기보단 전면 돌파하는 그런 캐릭터로 바뀌었는 것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 다가오는 파멸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돌아보지 않고 바로 직진하는 그런 캐릭터죠.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어쨌든 파트 2에서 이제 분위기 일변도는 그런 이제 베이드 롭타라는 캐릭터가 많은 부분을 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둠 파트 2는 파트 1의 연장선상이다 보니까 비슷한 분위기, 특히 사막 분위기는 비슷해요. 다만 그 스토리가 빨리 지나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기존에 둔 책을 읽었던 사람도 아시겠지만 초반에 느릿느릿하게 지나가는 후반 들어서 그냥 번개불에 콩고금없이 지나갑니다. 이건 책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장면 같은 게 어떻게 보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보다는 다른 보다 뭐냐 책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인상적이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 듄이란 시리즈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건 조금 메시아 그 간단한 스토리 라인을 보면은 1편만 보면은 기본적으로 소년이 메시아로 각성하고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려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스토리를 간략한 조금만 훑어보면 그렇게 되지만은 깊게 들어가면 그 메시아가 되는 과정에서 인간에서 비인간적인 존재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폴이란 캐릭터도 재밌죠.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순진한 소년이었다. 귀족 가문의 순진한 소년이었다가 이제 가문이 멸망하면서 복수를 다짐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이제 사막에서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맺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생존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메시아로 각성하는 거죠. 각성하면서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아시겠지만 하코넨 남작이 자신의 할아버지란 거예요. 즉 아트레이드 가문과 하코넨 가문의 싸움은 혈통의 싸움이 아니, 이 혈통의 싸움이 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혈통이 비슷하게 섞여버린 겁니다. 그런 게 좀, 그래서 마지막에 이번에 좀 이것도 영화의 각색이지만 하코넨 남작을 죽일 때 바로 폴이 할아버지라고 하면서 죽이죠. 하면서도 모멸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증오심을 감추지 못하고 계속 발산되죠. 그 장면이 재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하코넨 가문이 이제 아라키스에서 하코넨 가문이 죽을 때도 아트레이드 가문이 죽는 것과 똑같이 표현됩니다. 대양 학살이에요. 그냥 아트레이드 가문이 시체를 모아놓고 다 불태워 죽이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똑같이 보여줍니다. 즉, 아트레이드 가문과 하코넨 가문이 두 개가 원론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베네게세리트의 어떻게 보면 이런 치열한 뭔가 이제 음모로 볼 수도 있습니다. 베네게세리트의 데모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편을 들어본 게 아니라고. 어떻게 베네게세리트의 입장에서는 페이드 로타가 아라키스의 주인이 되든 폴 아트레이드가 부아딥이 아라키스의 주인이 되든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두 개 다 어떻게 보면 이제 보다 더 높은 왕성에 향해 가는 그런 길이었죠. 어떻게 보면 극하면서 폴 아트레이드가 병종이 되었다는 거죠. 저는 또 여기에서 샤담 4세의 표현도 아주 좋았습니다. 원작의 책에서는 샤담 4세가 그러니까 레토 공작 폴 아트레이드의 아버지죠. 그 사람을 자기 아들처럼 사랑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혈통상으로 보면은 이제 레토 공작은 이게 자기 여동생의 이제 손자거든요. 좀 계통이 좀 복잡해요. 여동생의 손자인가 아들인가 그렇습니다. 여동생의 어쨌든 그런 관계다 보니까 평소에도 친하게 지내고 여기 서신을 하고 친하게 지냅니다. 근데 그러면서는 이제 또 레토 공작을 죽인 이유는 다른 건 아니 본인이 이제 너무나도 유체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극하면 베네게스트 데모에 이제 홍보도 있죠. 즉 혈통이나 사랑보다는 권력을 더 추구했죠. 그런 면에서 이제 사장 4세가 레토 공작은 나약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에서도 본인 자체가 나약해지니까 본인의 나약성을 그런 식으로 반대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폴은 아무 말을 하지 않죠. 그것이 맞다 아니다 이런 근거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라볼 뿐입니다. 어쨌든 저는 샤당 4세가 어떻게 보면 전 우주의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너무 약하고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인간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뒤를 이을 사람이 일랑 공주 같은 경우에는 여자죠. 또 여자 승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잘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자기 일랑 공주에게 승계를 하기 위해서는 레토 공장이나 하코네 남작 같은 사람은 솔직하게 제거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자기 일랑 공주에게 승계가 자연스럽게 되겠죠. 이번에 이제 마지막에 전투신에서 황제가 하코네 남작의 반준력 기계를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 짧아 보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하코네 남자가 제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극하면서도 그 사이에서도 이제 어, 폴 아트레이드와 그러니까 아트레이드 가문과 하코네 남자고 두 개를 제거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연출이 참 재밌던 게 하코네 남자가 그렇게 쓰러지면서 자기가 바라보는 건 이제 권력자의 자리인 이제 한제 자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쪽으로 자꾸 기어가려고 해요. 그 뭔가 이 권력력 같은 것을 잘 보여준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세 가문에 이게 뭔가 음모론가 있으면서 재밌는 거 이 세 가문이 모두 다 친척이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작품에서 정말 캐릭터 변주를 잘 했는 게 찬이라는 캐릭터를 이제 잘 표현했다고 합니다. 찬이라는 캐릭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작가가 마따라 마리아를 표현한 캐릭터라고 생각하죠. 자, 구세주의 여인이자 그 다음에 후계자를 잉태할 운명을 가진 그런 사람이죠. 원래 이제 옛날 둔 작품이나 아니면 그런 책에서 이 사람은 대단히 순종적인 여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이게 전사 캐릭터로 나오긴 나오는데 주인공에 순종하는 캐릭터죠. 하지만 이 작품, 이제 둔에서는 이제 그런 순종적인 게 없습니다. 주인공이 사랑 대신에 이제 어떻게 보면 권력을 선택하고 생존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여기에 반대되려고 합니다. 심지어 주인공이 죽었을 때 주인공이 이제 폴 아트레이드가 어떻게 독을 먹고 쓰러져 있었을 때 예언을 실현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그 폴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찬이에 눈물이 필요하죠. 그러면 원래 같으면 모든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신화에서는 당연히 여인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눈물이 안 나옵니다. 강제로 눈물이 나오게 해요. 강제로. 그런 연출 같은 게 흥미롭습니다. 이제 엘리아 아트레이드에 대한 그러니까 뭔가 그 레이디 제시카에 대한 표현도 정말 재밌는 게 여기에서 레이디 제시카가 이제 조금 악당같이 표현되죠. 여기 그러니까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아트레이드가 선이고 하코네는 악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선과 악이라는 게 뭐해요? 아트레이드 가문 자체가 하코네의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코네의 장화성을 가지고 있고 아트레이드 가문이 승리한 거나 하코네 가문이 승리한 거나 둘 다 전 세계적인 전 우주적인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 면에서 참 재밌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레이디 제시카가 이제 데모가 되면서 이제 음모를 꾸미고 자기 딸과 대화를 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권력을 하신이 돼 가죠. 그런 장면이 잘 표현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저는 이제 만약 둔 3편이 나온다면은 저는 솔직히 이제 원작과 좀 많이 다르게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음. 이제 아트레이드 가문끼리 어떻게 보면 3편이 되면 이제 아트레이드 가문 간에 이제 갈등이거든요. 그 엘리아와 폴의 갈등, 그리고 차니와 폴의 갈등, 그 다음에 이제 폴이 메시아로 각성하면서 그 내적 갈등이 이제 둔 3편의 주된 스토리라인입니다. 근데 이게 원작 그대로 가면 왠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보다 아트레이드 가문과 하코넨 가문에 뭔가 모호하게 처리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둠 파트 2 같은 경우에 충분히 볼만한 영화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